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함께 있으라 말하지만 진짜 지성은 그 함께의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다. 관계 속에 숨겨진 공허함보다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침묵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해방이며 약함이 아니라 가장 예리한 힘이다. 그들에게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세우는 왕관이 된다. 왜 유독 뛰어난 이들이 인맥보다 내면의 깊이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독은 선택이 아닌 영혼이 택한 필연의 귀환이다. 뛰어난 개성을 지닌 이들은 마치 별자리가 정해지듯 본질적으로 고독이라는 운명을 타고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아닌 영혼이 갈망하는 자유로운 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은 족쇄가 아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안식처가 된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넘어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곧 그들의 두 번째 천성이 된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 냉철한 진실을 똑똑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뿜어내는 소음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는 현명한 투자자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순도 높은 명상이자 자신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한적한 호수에서 홀로 낚싯대를 들이운 낚시꾼을 본 적 있는가? 그들은 고요 속에서 생각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고독 속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을 얻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지만 이는 모든 영혼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북적이는 장터에서 활력을 얻지만 어떤 이들은 심연의 도서관에서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는다. 똑똑한 이들은 대개 후제에 속한다. 그들에게 고독은 물을 만난 물고기가 자유롭게 유영하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스스로 고독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솟아나는 오아시스와 같다.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무한한 힘과 지혜를 길어올리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니체는 고독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고독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공간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처럼 고독을 마치 자신만의 신성한 성격처럼 여긴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인다. 고독은 그들에게 세상을 창조할 힘을 주는 나만의 왕국이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라는 알을 깨고 홀로 고독이라는 드넓은 하늘로 날아가는 새와 같다. 이들이 깨고 나온 알은 기존의 관습, 기대,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고독을 택함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날개를 펼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비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무한한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듯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광야가 텅 비어버린 이들만이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과 인정을 갈구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이들은 마치 보물섬의 지도를 손에 쥔 탐험가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한다. 이들은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홀로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자신만의 등대 불빛으로 길을 밝힌다. 도가 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은 똑똑한 이들의 고독과 맞닿아 있다. 도가는 인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똑똑한 이들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힘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흐름과 본질적인 성향을 따른다. 그들은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 그들에게 고독은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목적이 된다. 에밀 시오랑은 말했다. 고독은 인간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 상처는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이어진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아팠던 자신을 위로하며 온전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고독의 치유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함의 상징이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다. 똑똑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확신과 가치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들에게 고독은 마치 밤하늘의 캄캄한 어둠과 같다. 그 어둠이 있어야만 비로소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고독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내면은 가장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자유를 사랑한다면 고독을 사랑하라. 쇼펜하워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의 태도를 정확히 짚어낸다. 뛰어난 개성과 독자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 틈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 그들의 고독은 타고난 성향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독은 불편함이 아닌 익숙한 휴식이 된다. 만약 이 고독에 더해 스스로를 친구로 삼는 법까지 배운다면 그것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나는 나 자신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그 이후로 외로움은 사라졌다. 라는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자 창의력을 북돋우는 토양이다. 그 속에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해답을 만나게 된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과 자극에 크게 기대지 않는다. 반대로 속이 빈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시선을 좇는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자기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자기 내면이 부유한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일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인생을 깊이 살고자 한다면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로움 속에서만 탄생하는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의 시선에 과도하게 얽매이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행복의 기준은 타인에게 넘어간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는 목줄에 매지 마라. 는 에픽테토스의 충고처럼 칭찬에도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과 같다. 자신이 충분히 피어날 때 굳이 나비를 쫓지 않아도 나비가 날아든다. 반대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면 그것이 곧 권리처럼 여겨지고 선을 넘는 이들이 생긴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친절함은 약함이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함으로 돌아와야 한다. 좋은 관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맺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되 경계는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상대가 선을 넘으면 단호히 물러서야 한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배신은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속담은 경험에서 비롯된 진리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결국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잘 혼자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삶을 깊게 만드는 길이다. 고독의 시간은 지성이 피어나는 창조의 대지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창의력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고 자신을 전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당신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당신의 생각을 가장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고의 실험실이자 영감의 도가니다. 니체는 절규하듯 외쳤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라. 위대한 사상가, 불멸의 예술가, 시대를 초월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을 통해 인류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물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고, 뉴턴은 흑사병을 피해 혼자 지내던 시절 인류의 운명을 바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들의 고독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발견과 창조를 위한 가장 고귀한 밑거름이자 영감의 씨앗이 움트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루소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내 영혼과 가장 잘 대화한다. 고독은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다. 마치 숲속의 작은 새가 홀로 앉아
자신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고독은 우리 안에 잠재된 창의성을 깨우고 세상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한다.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침묵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닿는 순간이다. 고독은 바로 이 침묵의 순간들을 당신에게 선물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홀로 숲속에서 살며 고독이 주는 통찰과 자유를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은 나의 학교이고 나의 교사이자 나의 친구이다라고 말했다. 소로는 자연과의 고독한 교감을 통해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소로처럼 고독 속에서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 이 고독의 시간은 그들에게 자신만의 월든 호수가 되어주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쌓아 올리는 보물 창고가 된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디자인할 때 홀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수많은 회의와 토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종 혼자만의 고독한 산책이나 생각 속에서 탄생했다. 그는 동양 철학에 심취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고독은 번뜩이는 영감의 스파크를 일으키는 촉매제와 같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산재된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빛나는 통찰로 엮어내는 힘을 얻는다. 에릭 시걸의 소설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대사처럼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말처럼 고독 역시 당신에게 미안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독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사회 요구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진정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망각하기 쉽다. 고독은 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내면의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이라는 파도를 타고 생각이라는 숲을 헤치며 결국 자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샘을 발견한다. 이 샘에서 길어 올린 물은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인생을 가장 깊이 있게 살아가려는 자는 혼자됨을 기꺼이 각오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삼아라. 고독의 시간에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이라는 빈 병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독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선물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온전한 나로 비상하는 자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당신의 뇌리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당신의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냉혹한 진실을 일찍이 깨닫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값싼 대가로 팔려나가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질없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의 고요했던 마음은 폭풍우를 만난 바다처럼 흐트러지고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이라는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키케로는 경고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다. 마치 남이 던진 돌멩이, 하나의 잔잔했던 호수가 온통 흔들리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이라는 덫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칭찬을 받으면 바람결처럼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티끌처럼 가볍게 넘겨라.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안의 양심에 비치는 내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이라는 원석을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평생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진정으로 홀로 있을 때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랄프 왈도 에머스는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고 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마치 어두운 숲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그들은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등불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다른 사람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 다름없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온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당신은 애써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며 주변에는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 진리는 마치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법칙처럼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이 빛난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현자의 지혜. 과도한 기대는 독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한계와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냉철하게 인식한다. 그들은 관계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낮춤으로써 불필요한 상처와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을 입는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최선의 관계를 맺는 법을 체득한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조언했다.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무조건적인 친절은 어리석은 행위이자 결국 상대방에게 선을 넘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보다는 고마움을 베풀고 그 고마움을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 탈무드에도 친구가 돈이 필요한 날 알게 된다는 냉검한 진리가 있듯 인간관계는 이익과 손실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 진정한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이들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 몸에 돋아난 수많은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결국 그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어차피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홀로 고난을 겪고 홀로 죽어가는 존재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는 나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배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똑똑한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실망과 원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피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한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그들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의를 요구하다. 결국 그 호의가 권리가 돼버린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당신이 도와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만 도와줘라. 맹자는 측은지심, 인즈신, 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측은지심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의 지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친절은 값싼 선물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보석과 같다.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만 대하지 않는다.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주고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너무 과한 친절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어기제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인간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치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똑똑한 사람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인간관계라는 미로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는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 미로의 출구를 알고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거친 폭풍우를 견뎌내는 사람이며 그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나.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부질없는 기대에 맞추지 않고 스스로가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피상적인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만족과 영혼의 충만함이다. 그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위아래로 자연스러운 존중이 따른다. 아랫사람은 당신의 진정성과 능력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이는 공자가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한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똑똑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그들의 존재감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실력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마치 깊은 산속의 보물이 스스로 빛을 발하듯 말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지만 그들은 불확실성이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대신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과 같다. 이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쌓고 그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동반자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자 자신을 증명할 기회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가진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행복해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자족의 경지에 이른다. 고독은 그들에게 마치 내면의 거울과 같아서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로마의 격언은 인간 본성의 불변성을 깨닫게 한다. 인간의 성격과 개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며 무덤까지 지니게 되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똑똑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그들에게 감정적인 소모는 가장 피해야 할 손실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했다. 삶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행복이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을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고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하고 극복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똑똑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안다. 그들에게 고독은 마치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원과 같아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시간을 가진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그들의 행복은 외부의 박수 솜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평화로운 음악과 같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혼자인지 알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그들이 이 세상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왕관이다.